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증시, 가상자산, 금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의 행복을 만끽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주요 자산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에브리싱 펄링이 펼쳐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쌀쌀한 연말이 시작됐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리는 건지 공포 심리로 벌벌 떨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 기자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살피면서 차츰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인사이트 확장을 위해 알찬 정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며 시작해야겠죠.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이 RSI 라인 뚝 떨어졌죠.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뒤따라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 단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32%로 어제 저녁과 비슷합니다. 58.31%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85%입니다. 어제 5.94%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비슷한 수치이고요. 네, 시장 자금이 여전히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1%까지 내려왔네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했는데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언제쯤 저희가 이 키포인트 스코어가 파란색으로 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직까지 키포인트 스코어 횡보세 나타나고 있고요. 네,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단기적 관점의 키포인트 스코어인데 14.82%입니다. 어제보다는 상승했지만 단기적 관점은 여전히 또 횡보세를 지속될 것으로 차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요,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주요 코인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어제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일시적으로 9만 달러까지 붕괴됐다가 지금은 다시 그래도 9만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지난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 비트코인의 이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에 좀 반가운 반등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네. 9만 3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여줬지만 다시 아시아마켓 시장에 열리면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8만 9천 달러까지 내려가려는 듯 9만 달러대 지지를 딱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간밤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하락폭을 따라서 주식시장도 한 달 뒤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나스닥과 굉장히 높은 이 관계성을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반적인 지수는 아니고요. 이 TQQQ라고 불리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추동 레버리지 네. 상품인 TQQQ와의 상관관계가 0.7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이 기술주나 AI주들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보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한 달 뒤 우리 모습이다라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레버리지 상품과 굉장히 높은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차트 관점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 장기 2평을 뚫고 단기 평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추후 좀 다시 설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는 지금 2022년 이후 그 괴리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간밤의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장 안의 유동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준이 12월 돼서는 QT를 중단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QT 종료가 된다면 어쨌든 유동성 유출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를 이제 빨아들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고 이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에 나서주게 된다면 시중에는 달러 유동성이 또 풀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은 약해지고 위험 자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표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조치 이후에 시장 안에 완전한 유동성이 돌아오기까지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우리가 기다리는 연말 산타랠리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또 셧다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는 아직 그 돈 푸는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네. 이 부분도 아마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미국 중앙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재무 쪽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네. 유동성 회복의 시기가 또 정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이슈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일단 이런 상황을 놓고 최근에 이 닌자 트레이더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트레이시 슈차츠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늘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매크로의 내러티브가 붕괴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 90%가 넘어섰다가 지금 40%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질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 5%대 고착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샴페인은 너무 빨리 터뜨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ETF를 통한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시장에서는 약세의 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ETF 쪽에서도 며칠 만에 10억 달러 넘게 순유출이 이어나고 있고 그리고 롱텀 홀더들 오랫동안 보유하는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개수로 치면은 8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게 포착이 되면서 네. 이 기관 쪽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장 급락의 두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구조적인 취약점인데요. 바로 레버리지의 연쇄 청산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발생됐던 레버리지 청산 이후로 사실 한 달 동안 청산은 계속돼 왔었죠. 때문에 한 달 동안 2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총 청산이 됐고 많게로는 하루에 최대 32억 달러까지도 청산의 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파생상품 쪽에서 미결제 약정 규모는 940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까지 확 축소가 된 상황이고 네. 트레이더들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 않은 채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급락 이유를 이렇게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기관들 쪽의 자금 같은 경우도 내러티브만 다시 잘 세워진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의 시그널로도 또 풀이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뭐 톰리 대표라던가 매트우건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의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이 데드크로스에 대한 차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이제 52평이 202평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보통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가 바로 바닥 구간이다라는 게 과거 차트에서 늘 보여져 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전고점 제일 높은 구간에서 제일 낮은 구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의 조정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그 전에 터치했던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던 만큼 네.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바닥과 일치하는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의 실현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실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실현가를 하회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실현가, Realized Price 같은 경우는 10만 3천 달러로 잡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실제 현물 가격은 9만 달러 초반대 움직이면서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13%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현가가 이탈이 되면 이 또한 과거 사이클에서는 저점에 대한 신호에 이 매수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이라던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시장은 여전히 지금이 바로 바닥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내려온 이 폭이 사실 올해 4월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조정의 폭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4월의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 하락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이 하락의 폭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정 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43일 정도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데 네. 지난 4월에는 80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던 그쵸. 만큼 뭐 일수로 보나 그리고 조정의 폭으로 보나 하락의 폭으로 보나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사이클이 끝이다가 아니라 이 상승 채널 안에서의 조정 국면이다. 그냥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다. 네. 라는 분석으로도 이어가 볼 수가 이건 있겠습니다. 조정 기간이 43일밖에 안 됐군요. 지난 10월 10일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되게 엄청 오래된 거 한 체감상은 그쵸. 네, 3개월 동안 지금 조정받는 기분인데. 네, 체감상은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40일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과거 조정 기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적은 네. 일수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우리가 그렇게 너가 죽네, 내가 죽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 아니다라는 인내심을 가질 것들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제 모든 지표에서 사실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엘살바도르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엘살바도르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네.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1,000개를 한 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원화 기준으로는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1,000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써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최종 물량은 7,500개 정도가 현재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이 진짜 가치 밸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정말 지금이 조정이고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집단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이 정도 하락폭은 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는 그냥 뒤돌아서겠다 네. 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각자 비트코인을 향한 어떤 가치관과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저점 시그널이 2개나 좀 포착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홍 기자, 네네네. 월요일 방송에서 네네. 벌벌 떨지 말고 현재 네네. 숏 포지션이 쌓여가고 있으니 곧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상에서 비트코인의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멜타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네. 지금 이제 뭐 흐름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계속 이제 벌벌벌 떠시는 흐름으로 유지되어 있고 여기 이제 트렌드라는 것도 딱 켜보면 지금 정확히 지금 요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자된 마냥 이렇게 대칭으로 지금 이 정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좀 무섭죠. 벌벌벌 떨리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MACD 켜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매도세로 이제 진입했고요. 자, 네. 그 밑에 알파 차트로 가서도 지금 이 노랭이마저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요 뭐 캔들이 지금 이게 뭐 아래로 더 추락할 건지 뭐 여기를 봐도 삐집고 올 건지 삐집고 나오더라도 이미 노랭이가 쫙 추락해 버려가지고 뭐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네. 여기서도 이제 MACD를 켜보면 역시 지금 이 매도세로 이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키보드 차트마저도 지금 3주 앞으로 3주 뒤를 좀 예측하는 그런 이제 예측치마저도 지금 이게 뭐 위로 쏟는 건지 아니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건지 좀 되게 몰라요. 이게 봤을 때 되게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코마 방송에서도 제가 또 참여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 우리 웰커미들이 되게 다들 벌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네, 떨고 계셔서 연속 하락장이니까. 네, 자 네. 그래서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일단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 코인 일타 강사의 여러분. 강의. 변곡이 있어요, 여러분. 변곡. 네. 자,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네. 영역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자, 설령 깨지더라도 네. 우리는 숙명적으로 변곡에서 항상 대응하고 진입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과연 네. 이 변곡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변곡이요? 자, 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말고 저거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여러분, 주봉 비트코인 차트요? 주봉 차트입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쭉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요 빨간색 지금 9279달러에서 여기 지금 정확히 지금 여기 좀 떨어지면 여기 다시 말아올리고 올라왔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항상 도전을 할 때 변곡이 가능한 지점에서 도전했으면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십니다. 이 분은 만약에 네, 여기에서 진입하셨던 분은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시니까 아래 꼬리에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변곡이 가능한 지점에서 깨지더라도 도전하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수익률을 측면에서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 다시 일봉 차트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말씀드렸던 요 구간 있잖아요. 네. 여기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최선과 차선 있으면 희한하게 이제 차선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차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웰컴에도 항상 코마오 잘 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자, 미리 이렇게 그어놓은 파란색 선에서도 역시 지금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곡이 가능한 점, 주봉상, 일봉상, 어떠한 차트상에서도 변곡이 가능한 점 제가 항상 미리 다 표기해 드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떨어졌더라도 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좀 기회로 삼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 또 이 차트를 좀 거국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이 코마오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평단가가 뭐 여기나 뭐 이런 구간이면 솔직히 지금 구간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미 평단가가 이미 수익권인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도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항상 우리 웰컴이들 분들에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대응의 영역인데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이 박스대 구간 여러분 확대해서 보실게요. 제가 요거 그때 보여드리면서 밤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지금 그 밤새서 지금 제가 사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 여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번 주는 정말 중요한데 일단 요번 주 깨부쉈죠. 자, 근데 이 말을 다시 돌려보면 이 여기를 못 지켰을 때는 바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못 지키는 거 보시면서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을 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표기에 두리는 변곡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항상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다시 이 차선의 시나리오로 돌아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였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파란색 선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더 빠지려면 어디까지가 빠질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다시 이 주봉으로 돌아와서 제가 예전에 요 또 9279달러 요거 빨간 선 말씀드릴 때 이 선에서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선이 그렇게 강력한 선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일봉에 보여드렸던 이 94,000달러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어진다면 그 밑에를 사실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여기 94,000달러 구간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복귀해서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선은 일종의 이 시장에서 패닉셀 한마디로 이제 더 떨어진다 시즌 종료다 하는 그런 약간 사람들의 이제 그 도망차 심리. 도망차를 좀 보여줄 네. 수 있는 일종의 알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여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여러분 제가 밑에 또 하나 그렸어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잘 체크하세요. 82,850달러예요. 네. 그래서 2차 알림은 여기입니다. 2차 알림은 82,850달러인데 무조건 그렇다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또 빠지진 않겠죠. 그러면 과연 지지해야 될 때가 어디냐?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온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가격대가 대략 지금 89,300달러에서 여기 9만 달러 선, 89,900달러 선 여기거든요. 여기를 그래도 좀 잘 지켜줘야 돼요. 요 구간 89,900달러, 89,300달러 선 여기를 그래도 좀 지켜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여기마저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82,850달러를 뭐 한 주봉 단위로 역시 이게 좀 주봉이니까 주봉 단위로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장세가 좀 이렇게 태도 도미넌스가 좀 안 좋게 흘러가면 한 달 정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태도 도미넌스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태도 도미넌스 제가 이것도 역시 주봉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를 어디죠? 여기를 1, 2, 3, 그 위에 4라고 말씀드렸고 주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를 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주봉 관점으로 여전히 지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빠져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장세가 시즌 종료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 태도 도미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태도 도미넌스를 다시 일봉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제가 2라고 표현했던 제가 2라고 표현했던 구간을 여기인데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지금 6에서 여기서 지금 저항 맞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저항 맞고 그래도 밑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6을 다시 넘어서서 위로 가게 되면 네. 다시금 이제 좀 차트를 이제 위로 올리면 그 3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3이 바로 테더 도미넌스 6.27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당히 그림이 안 좋게 흘러가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그 보여드렸던 주봉 빠지겠고 더 꺾이겠죠. 그 패닉 그 2차 알림 당연히 울리겠죠. 자, 그러면 네. 다시 주봉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 여기 82,850을 제가 패닉셀의 두 번째 구간을 잡아놓게 했는데 여기 바로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말씀드렸던 그 이 구간, 6% 구간 또 다시 넘어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 87,000달러, 네. 87K 여기 구간에서 잘 지지하는지 여기 구간에서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77,000달러입니다. 자, 요거. 자, 요렇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68K예요. 자, 68,000달러.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이 77과 68K는 요 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 1차적으로 87,000달러가 또 강력하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물론 오면 안 되겠죠. 오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게 양쪽의 시나리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87K가 좀 유의미한 그런 반등 구간으로 또 작용할 수 있고 그 밑에는 77K, 그 밑에는 68K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수치들도 좀 미리 여러분들 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지금 우리 웰컴이 분들은 또 제가 댓글 보니까 달러 말고 원화라 또 얘기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비트코인 원화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원화 차트 말씀드렸던 구간들 지금 다 깨버렸지만 우리 중캐가 이제 준방꿀이 이제 여전히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있어서 혹시 여러분 이 차트 여러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연하게 요선 이제 진하게 표기해 드릴 건데 요선이 지금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또 유의미하게 또 반등의 어떤 지지의 어떤 그런 네.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이 원하니까 1억 3천 뭐 270만 원이네요. 또 네. 1억 3,200만 원. 그러니까 1억 3,200만 원 선을 원화 차트로 이제 잘 지키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마저 깨버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 시나리오 다 이제 좀 암울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봉 관점과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까지 저희가 좀 살피면서 비트코인 흐름을 같이 좀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000달러 선에서 아직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3,058선에 머물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 유동성 공급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제도 좀 유동성이 완전 초기화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더리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도 사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나름의 반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또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3,000달러가 깨지는 2,900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부 반등을 해주면서 3,05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쪽의 주요 이슈들 오늘 나온 소식들 사실은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업데이트는 있었지만 좀 기관들 측면에서는 확실히 심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후오비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도해서 우리가 좀 기업 차원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겠다라면서 이 10억 달러 규모의 매입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전면으로 중단하겠다. 아 왜요? 라는 소식을 장 안 가지고 좋으니까 도망치는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좀 진행만 되어졌더라도 이더리움 수급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였는데 그쵸. 지금 보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이 계획이 무산됐는지는 또 설명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본인들이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의 좀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오비 설립자 리린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10억 달러라는 좀 큰 규모의 DAT 기업이 나타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전면적으로 일단은 보류됐다. 전면 취소는 아니고요. 보류됐다라는 보류. 소식과 함께 기관들의 이 심리가 굉장히 쉽진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장 내러티브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좀 도망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네요. 네, 이제 어쨌든 20억 달러를 또 레이스 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1,700만 달러 상당을 이 갤럭시 디지털로 입금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리밸런싱의 뭐 하나의 좀 조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일부를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정말 회사가 좀 측면에서 네. 어려움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다,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샤프링크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DAT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인들을 내다 파는 상황이 이제 줄줄이 좀 표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DAT 기업이 한 4에서 5월, 6월쯤에 매집한다라는 모멘텀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이 만약에 또 손상이 된다면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샤프링크 게이밍이 그 좀 출발점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만 통례의장이 함께하고 있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러든지 말든지 간밤에 또 6천만 달러 넘게 추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관들이라고 다 상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비트마인도 그렇고 이번 주 월화에 나눠서 또 굉장히 크게 대규모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려 이 갤럭시 디지털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OTC 거래소로 입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업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각자 이 개별적인 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호재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레이어 2와 관련된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메인넷 기업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메인 코어 기술을 중심으로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게 레이어 2인데 이 레이어 2가 너무 확장성이 크고 넓고 너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온보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상호 호환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마치 하나의 체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인터루프 레이어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더리움이요?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체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을 하나의 루프, 이렇게 홀라후프처럼 루프로 묶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또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루프 레이어가 뭐 곧 출시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네.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이 되게 된다면 지금 모든 메인넥 생태계에서 가장 큰 확장성과 생태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냥 세계로 묶어버리는 기술이 나와준다면 정말 뭐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자에 또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편리함이 더 커지면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도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많아지고 기존 참여자들한테도 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기존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한 생태계의 성장 가속이 이어질 수 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더리움 확장성 확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우리가 푸사카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더리움은 정말 기술 기업입니다. 가진 게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술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네. 청사진들을 쫙 제시를 하고 그쵸. 실제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짜잔 하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랑은 별개로 이더리움 안에서의 개발자들 그리고 이 주요 임원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내러티브만 좋으면 이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 조명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 점 저희가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는데요. 네. 차트 분석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현재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제가 비트가 나스닥, 네, S&P, 자 이더가 나스닥 뭐 이렇게 나스닥. 표현했었고, 그쵸. 자 지금 이제 거의 또이또이 잘 같이 이제 흘러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더도 마찬가지로 메타 차트에서도 지금 우리를 벌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바이가 나오면 뭐 합니까? 지금 밑에 트렌드 틀어 보면은 뭐 이렇게 하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벌벌벌 떨릴만도 합니다. 그리고 MACD 켜도 역시 매도세로 들어섰고, 자 그래서 뭐 여기 알파 차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랑 이 노랭이가 지금 꼬꾸라졌고 설사 여기를 뛰어넘었어도 네. 앞으로 이더리움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 키보스코어에서도 지금 이게 뭐 말인지 방구인지 이게 뭐 상승인지 이게 뭐 지금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 보니까 뭐 되게 지저분하게 꺾였어요. 자, 그래서 그쵸.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곧 일정하지는 말씀드릴 그 중요한 이더리움 그 또 변곡이라는 그 점들이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자, 일단 네, 저도 여러분들께 좀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우리 한국경제기 뉴스 이제 여러분들이 오, 네. 자주 또 이렇게 찾아보세요. 보시면 갑자기 또 우리 도람프 우리 대통령의 그 네, 펼쳐서 안 돼 무슨 그 문서가 있는데 이게 앱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문건이요? 갑자기 여기 또 나가죠. 지금 백악관이 또 이렇게 양분할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올해 1년 동안 이 코인창이 사실 이제 우리 도람프 이제 형님이 이제 많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도람프 형님의 그 대통령의 이제 그런 영향력과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코인 시장이 좀 지대했죠. 그래도 그렇죠. 영향력이. 네. 그리고 내년 이제 1년 남고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한 나라 자기네들의 수장을 이렇게 또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 아닙니까? 제1의 패권 국가인데 이 한 나라의 수장을 이렇게 또 영향력을 또 이제 약화시켜 가지고 네. 또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 또 이게 또 잘 터지면 또 중간 선거 영향도 가고 그럼 또 탄핵 이슈도 또 나올 수 있고 네. 그럼 또 레임덕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뭔가 좀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 한 번 생긴 시장은 원래 사라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에 방송에 말씀드린 그 변하지 않는 그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또 있습니다. 한 번 시장이 뭔가 생기면 네. 그 시장이 생기는 게 어렵지 생기고 나면 그것이 다시 무너지기 힘듭니다. 아, 자,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평상시에 체크하시면서 이 세계관을 좀 이렇게 확장. 확장 쌓아 네.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더리움 지금 제가 그때 어떻게 더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 그 3,000 네. 90달러, 3,050달러 이런 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못 지킬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것이다 말씀드렸고 빠질 때 2,850달러 혹은 2,800 후반대까지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950달러. 자, 딱 여기까지 떨어져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그 방송들 잘 보셨던 분들은 그 제가 충분히 이더리움은 이때 시기 때 이제 3,000달러 이탈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 얘기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그래도 잘 반등해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봉상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듯이 지금 두 개의 그 파란색 추세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대략 지금 3,090달러 선인데 여기를 좀 시원하게 넘어 주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약간 좀
정확히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차트를 또 갖고 왔거든요. 어떤 자, 그래서 차트죠? 보시면 네. 이더리움 이제 원래 이 차트는 이제 주봉적으로 제가 그 숙명적으로 다뤘던 차트인데 지금 1시간 봉으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보셨던 분들은 딱 요 선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수렴 이루고 있고 그때 제가 3,193달러인가 5달러인가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네. 넘으면 제가 추가락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그쵸.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지금 3,193달러 넘는 거 다 깨니까 쭉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선을 업데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요한 선을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선이 지금 계속 제가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지금 색을 다시 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60분 단기적인 60분 봉으로는 이 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냐 3,050달러 구간을 지켜야 한다 해서 잘 지켰어요. 잘 지켰고 이제부터 잘 지켜야 되는 구간은 여기 지금 또 도전하다 깨졌는데 여기 3,090달러입니다. 3,090달러 선을 그리고 물론 이게 파란색 추세선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대충 여기도 역시 3,050달러, 3,040달러 다 중첩되는 곳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곳이고 3,090달러를 넘어서 여기를 빨리 안착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안착해 줘야 되냐? 빨리 여기 3,090달러를 안착해주고 여기 상단에 두 개 제가 수선을 그어놨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안착해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의 길이 열립니다. 이더리움은. 아. 자, 그렇다면은 네. 여기는 지금 또 제가 검은색으로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3,147달러. 여기 선을 넘고 그리고 파란색 두 개의 추세선 뚫어주고 네. 대략 그렇게 했을 때가 3,180달러, 3,190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게 뭐 잔소리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긴 한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치. 남들이 종료다. 네. 끝났다 네. 할 때 누군가. 무조건 여러분 그때는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제 끝났다. 이게는 다들 욕만 하면은 네.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때 그때는 시작이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지금 고점인 상황에서도 이 저점을 항상 이제 밤새워가면서 그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무조건 벌벌벌 떨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앞서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릴 때 그 주봉 시나리오마다 깨지고 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너스도 재미없는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하면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그게 시즌 종료구나라는 거를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 거를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그럼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90달러를 지켜내는지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3,140달러를 뚫어 넘고 이렇게 안착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는 추가 상승이 높은 확률로 발생하니까 요때 진입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90달러 선 일단 계속해서 지켜줘야 되고 3,100달러 선하고 그 선을 좀 뚫어줘야 네. 이더리움이 잘 갈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요 코인 중 마지막 코인으로 XRP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시세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있었습니다. 리플 ETF의 인기는 제대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요. 네, 리플 ETF가 지금 출시되고 나서 긍정적인 거래량과 함께 네. 이거 생각보다 잘 팔리네 하는 다른 운용사들이 너도 나도 계속해서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격은 왜 이러죠? 현물은 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죠. 기술적 업데이트도 반영이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로 네. 시장의 내러티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그쵸. 있기 때문인데 일단 리플의 최근 ETF 소식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새로운 ETF가 등장한 거를 우리가 간밤에 만나볼 수가 오, 있었습니다. 조금 이번에 특별한 방식으로 ETF 진행이 되는데 네.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달 3% 수익을 목표하는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름은 XRPM ETF인데요. 네. 맞는 곳은 앰플리파이라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팟 ETF처럼 리플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그런 ETF가 아니라 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꾸준히 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의 ETF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30%에서 60%가 주간 콜 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나머지 자산으로는 이제 XRP의 선물 롱 포지션으로 가격 상승 노출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매달 3% 수익 그리고 연간 36%인데 사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이어서 이게 예측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에 매달 3%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네. 새로운 구조의 ETF가 간밤에 앰플리파이 자산 운용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좀 구조의 ETF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출시를 해줬었던 이 카나리 캐피털의 스팟 ETF, 현물 ETF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 네. 첫날 거래량이 무려 5,800만 달러나 나왔잖아요. 네. 이 시장 전체가 이 연준의 긴축 때문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XRP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증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로 뽑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리플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들고 있어야 되나 3% 만족하시나요? 근데 마이너스보단 낫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또 준앵커님 또 레버리지 또 좋아하시니까 네. 레버리지 해서 털리는 것보다는 그쵸. 안전하게 매달 3% ETF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마음이 약간 그렇게 돌아섰어요. 근데 네. 뭐 약간 이런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회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준호 앵커님 같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네. 네, 이제 레버리지에 많이 데이고 상처 입으신 분들 다 내게로 와라. 네. 이제 이런 좀 관점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긍정적으로 간밤 볼만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바스툴 스포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창업자인 데이브 포트노이가 리플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무려 100만 달러치의 XRP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리플만 추가로 매수한 건 아니고 비트코인도 75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40만 달러를 추가 매수해줘서 네. 어쨌든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새로 암호화폐 들어온 그런 분은 아니고 원래 암호화폐를 좀 즐겨서 투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거 배팅처럼. 네, 보유했던 매매 이력을 보면은 24년부터 해서 리플,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올해 초에 또 추가 매수했다가 뭐 7월에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곤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고액 투자자가 XRP를 대량으로 담았다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뭐 저점이다라는 평가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분 7월에 일부를 매도했으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수익률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딱 그러면 고점에 팔고 네. 지금 다시 또 100만 달러를 또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의 시그널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리플도 이더리움이랑 마찬가지로 좀 자체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이슈가 간밤 좀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좀 스테이킹이 없는 블록체인이다라는 점에서 간밤 나왔었던 스테이킹 모델 도입 제안이 굉장히 큰 화제를 얻고 있는데요. 네. 이 XRP 리플 레저를 스테이킹에 활용하자라는 연구가 지금 제안이 된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가시화가 돼야겠습니다만 네. 리플도 스테이킹을 아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떠오른다면 결론적으로는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던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그렇고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리플도 가격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플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다. 그만큼 시장의 내러티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 기자, 네. 리플의 차트 상황 좀 살펴주시죠. 자, 방금 우리 네. 쭈 기자가 네. 그 보여드린 그분 있잖아요. 그분요? 네, 이 데이브 포트노웨이? 네, 7월에 매도하고 네. 오늘 뭐 샀다고 다시 했던 매수한 분. 사람요. 자, 여러분 차트 보실까요, 여러분? 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자,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분이 여기 7월 여기서 매도하고 지금 여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저분 따라 사야겠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와. 보시면 자, 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주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세력들은 지금 왜 여기서 샀을까? 자, 요 차트를 다시 일봉으로 확장해보면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선과 딱 맞닿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령 그분들도 깨지더라도 이런 변곡이 가능한 데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깨지더라도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곡은 기회다. 세력들도 고래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깨지더라도, 자, 왜냐면 여기서 되게 손익비가 좋은 게 깨지면 그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그 폭도 되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곡이 가능한 점에서 이제 항상 이제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단기적으로 지금 리플 메타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 여전히 지금 그 분홍색 선이랑 지금이 되게 하방 추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파란색 추세선에 겹쳐 있다 보니까 이 기울기 폭이 그대로 다른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나 이더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알파 차트에서도 이 노랭이 선이 다른 그 비트나 이더보에서 이 기울기가 좀 낮다는 것은 네. 양호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물론 지금 이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키보 스코어가 좀 되게 유의미한 오.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네. 네, 유의미한 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유일하게 지금 3주 이후에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반등의 여지가 보인다는 걸 지금 이 키보스코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유의미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역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이 딱 공교롭게도 그 고래가 구매한 시점이 바로 이 파란색 선이 겹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이미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2.12, 2.13달러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하게 우리가 추가 상승 바라보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먼저 여러분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 2.25달러거든요. 네. 2.25달러 선을 좀 빨리 한번 도전이라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시 네. 제가 또 다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 채널 차트 주봉상에서도 역시나 지금 역시나 여기 지금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2.5달러를 두드려 주거나 안착해 주어야지 우리 쭈기자가 계속해서 우리 XRP를 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 다시 체크하시면은 이제 파란색 추세는 이제는 지켜줘야 되고, 여기가 2.1달러 구간인데 여기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요. 빨리 2.25달러 네. 구간을 빨리 뚫어야 된다. 터치해주거나 한번 도전해주는 움직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빈지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코인 살펴봤고요.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 결정 신중하게 내리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0.47달러, 하나로 690에서 700원 사이에 좀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의 에이다인데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이슈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XRP 그리고 솔라나가 ETF 출시가 되면서 네. 상위 시총 10개 있는 종목 안에서 또 유일하게 메인넷도 있고 근본으로 불리는 카르다노가 좀 네. 소외감을 느꼈나 봐요. 네. 에이다도 이제 ETF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내년에 이 에이다 현물 ETF 출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카르다노 재단의 CEO가 직접 이야기를 밝혔고요. 네. 이 펀드 발행사들과는 이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첫날 거래량이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가 찍힌 만큼 에이다도 내년에 ETF 출시해주고 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이 거래량이 나와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에이다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되어주고 기관들의 자금이 받침이 되는 이 자산이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이고 시간이 좀 남은 만큼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다까지 ET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홍 기자, 네네네. 에이다 이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네. 에이다 차트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뭐 그닥 좋은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유의미한 구간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타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뭐 바이, 사라 아니면 팔아란 시그널이 나오든 말든 이게 좀 뭉쳐 있는 구간 좀 유의 있게 보여셔야 되거든요. 네. 한동안 여기 보면은 이게 물론 단기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네네.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불티나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림은 왜 그런지 밑에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게 이 노란색 그 알파 라인 선 밑에 지금 캔들이 올락말락 지금 뚜르락말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기울기가 점점 심했던 것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네. 그리고 이 키보스코어에서는 지금 물론 이 예측치가 현재 가격을 윗돌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지금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그럼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일전에 이제 한번 에이다 했을 때 이제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네. 여기 혹시 보이시면 그 회색깔 박스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지지선이 보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0.4483과 0.4287 여기가 이 박스대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력들의 1차 진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빨강색과 파란색이 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였냐면 여기 구간에서는 되게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내는지가 되게 1차적으로 봐야 될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켜낸다고 하면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1달러 구간이라든지 뭐 하나로 뭐 1,000원대라든지 0.75달러라든지 이 파란색 추세선인 뭐 0.73달러는 아직까지는 이제 판단하기 너무 일러요. 그런데 일단은 이 0.4483달러 여기 회색 박스대 구간을 지켜내는지 여기서는 상당한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은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지켜내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의 전제 조건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다 0.4383달러 지켜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쭈 기자, 훈 기자가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도 6시에 잊지 말고 코마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